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 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저번 주에 내 몸 자랑 특집을 했는데 어떠셨어요? 좀 비슷한 몸 이야기 좀 찾으셨나요?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많이 보내주신 사연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바쁘게 본론부터 후루룩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연이 꽤 많이 왔어가지고 최대한 많이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소개된 분들도 똑같이 채택된 분 전원에게 미언더에서 이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채택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메일로 드려가지고 이제 양식 보내드리면 거기 맞춰가지고 원하시는 제품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언더 자사몰에서 비혼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6월 30일까지 20% 할인하는 할인 코드 제공해 드리고 있잖아요. 자사몰로 가셔가지고 자사몰 주소가 MEUNDER인데 이렇게 입력해서 들어가는 분 안 계시겠죠? 제가 여기도 이번에 그 에피소드에다가 링크 넣어 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 6월 30일까지 쓸 수 있는 20% 할인되는 프로모션 코드가 있습니다. BEHONSE 비혼세고요. 대문자로 입력하셔도 되고 소문자로도 입력하셔도 됩니다. 네. 녹음하고 하는 사이에 영희 페스티벌을 갔다 왔어가지고 원래는 그 후기도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요거는 다음에 셀럽맨님이 계실 때 같이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너무 많은 분들 만나 뵈서 반가웠고 그리고 저희 청취자가 아니신 분들도 다 만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나름대로 되게 그게 뜻깊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행사 공지 드렸었던 것 중에서 내일이죠. 만약에 이걸 여러분이 지금 바로 듣고 계신다고 하면은 6월 26일 금요일인데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토크 행사도 고지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 제 사정상 토크 행사는 참여하지 않고 작가와의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가까이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어크로스 부스로 오시면은 제가 오후 3시에 어크로스에서 오후 3시에 그 농담의 진심 관련된 이제 조그만한 어떤 카드 같은 거 이제 나눠드리고 인사도 하고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어크로스에서 행사가 시작이라서 저는 그 전에 가가지고 좀 구경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려고 해요. 지나가다가 보면은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또 가까이서 만날 오프라인 행사가 한동안 또 없었다가 영희 페스티벌도 사실은 객석이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더 가까이에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많은 분들 사연을 좀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달려볼게요. 먼저 옹경님 사연입니다. 동서남북 열심히 여름을 보내고 계실 혼세님, 준언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유럽에서 비혼세의 첫 회부터 애청하고 있는 옹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 몸 자랑 대회 사연을 듣고 너무 쓸 게 많아서 뭘 골라야 하나 싶었답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약간 넓은 이마, 약간 긴 허리, 약간 작은 키와 발 사이즈, 약간 처진 가슴과 엉덩이, 살짝 안 좋은 피부, 특출나게 예쁜 것도 특출나게 못한 것도 없이 사소한 기미 몇 개의 피부과 시술을 받았던 20대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정도는 일찍 관리해야지 하는 스스로의 결정엔 평생 들어온 엄마의 몸평가, 그게 싫으면서도 엄마와 사이가 바라는 뽀얗고 잘 웃고 항상 양보하길 바라는 성격 좋은 젊은 여성으로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누누이 들었던 말이 옹경이 20살 되면 쌍꺼풀 수술 시켜줄게 였어요. 저는 눈이 아주 작고 10시 10분 방향으로 쫙 찢어져 있는 뮬란 스타일의 눈매를 타고났거든요. 게다가 TV를 옆으로 본다거나 하면 아버지는 가뜩이나 찢어진 눈인데 그러면 더 보기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겠지? 그러면 더 보기 안 좋다고 혼내기도 했어요. 동시에 항상 웃으라고 하셨습니다. 제 눈이 이러니까 항상 웃어야 좋다고. 눈이 커 보이게 이마를 치켜 올리는 게 오랜 습관이 되어서 언젠가부터는 표정 없이 얼굴에 힘을 빼는 게 어색하고 힘들었어요. 30 후반이 된 지금은 미간과 이마주름 이슈로 덤덤히 있어도 괜찮아. 너무 애쓰지 말자. 내가 무표정해서 화난 것처럼 보여도 할 수 없지 싶습니다. 팽팽하게 10시 10분이었던 제 눈매도 나이가 드니 9시 15분으로 낮아진 것을 보면 시간이 지나 지금의 내 사진을 보면 뭘 해도 가능할 나이, 예쁠 나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라고 하겠죠. 혼세님, 이번 영희 페스티벌 캐스터네츠 토크가 얼마나 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셀럽맨님과의 합동 공방 땐 한국에 있길 바라며 꼭 이렇게 머릿속은 근미래와 대과거만 서성이고 현재는 대충 지나치다 이렇게 미루미 사연을 보냅니다. 유럽에서 거주하며 한국어로 나누는 수다가 얼마나 귀한지 친한 언니들과 편안하게 둘러앉아 나누는 대화가 그리울 때마다 맥주 하나 따라 놓거나 혹은 며칠 쌓인 설거지 앞으로 기어가며 정말 유익하고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비욘세, 준언니, 혼세님 모두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준언니는 아마 방송으로 듣고 계시겠죠? 저희가 이걸 더 길게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졸업하면은 뭐 해야 된다. 졸업하면은 이것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아직 미성년자인 그 어린이들을 벌써부터 이제 수술대 올릴 생각을 하시는 분이 뭐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이런 분들 워낙에 이제 많으셨는데 그렇구나. 눈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제 10시 10분에서 9시 15분으로 됐다고 했을 때 저도 모르게 이걸 좀 상상하면서 웃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눈 사연이 처음으로 들어왔어가지고 소개해드렸어요. 말씀해주신 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다 내 몸대로 약간 좀 귀여워하면서 볼 수 있게 되는 때가 오잖아요. 저는 지금이 그런 것 같고 약간 앞으로도 지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을 앞으로는 좀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유럽에서 보내주셨군요. 유럽 어딜까? 너무 궁금하다. 이상하게 독일 쪽에서 좀 많이 들으셔가지고 어디인지 궁금한데 다음에 한번 사연 보내주실 때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은 원동 맥주기관차님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원동 맥주기관차입니다. 처음 인스타에서 사연 모집글을 보자마자 주제를 보고 바로 글 쓰고 싶었는데 현생 때문에 미루고 하다가 마감 전에 쓰게 되네요. 하하, 여다 그 살이겠죠? 다양한 몸을 자랑해달라는 주제가 너무 좋아서 이건 꼭 보내야겠다 싶어서 회사에서 몰래 쓰고 있습니다. 바로 자랑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자랑할 내용이 4개나 있어서 간단히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저는 어깨가 진짜 튼튼합니다. 헬스장에서는 프레임이 좋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어깨 운동 없어도 55cm 어깨에 직각 어깨라 웬만한 남자들보다 기죽지 않고 듬직하고 운동할 때 운동도 잘 먹습니다. 둘째, 저는 잠을 정말 잘 자요. 제일 부럽습니다. 어디서든 언제든 그냥 머리 붙이면 10분 안에 잠들어요. 비행기, 고속버스, 회사. 깜짝이야. 회사 가리지 않습니다. 셋째, 저는 화장실을 잘 갑니다. 머쓱. 33년 인생 동안 변비였던 적이 없어요. 등산 가기 전, 비행기 가기 전 항상 몸을 가볍게 하고 출발한답니다. 넷째, 이건 애매하긴 한데 전 입맛이 단순해요. 하하, 이것도 자랑 맞겠죠? 저는 한 가지 꽂힌 음식만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지난달에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첫 3일 동안은 탄수 의존도를 끊기 위해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야 할 때 저는 3일, 총 12끼 동안 단 한 가지 맛을 먹었는데도 계속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주말에도 두부 참치 쌈장으로 일주일 밀프렙을 해놓고 일주일 내내 5끼, 6끼 내리 먹어도 매번 먹을 때마다 맛있게 먹습니다. 친구들 말로는 안 질리게 한 음식만 조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길래 써봐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먹는 게 귀찮아가지고 단순하게 먹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부러운 게 저는 이게 먹고 싶다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 정확히 그거를 꼭 먹어야 돼요. 막 라면도 무슨 맛의 라면이 먹고 싶다 하면은 꼭 그거를 굳이 사와서 먹어야 되는 성격이어가지고 너무 부럽습니다. 저처럼 어떤 맛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은 얼마나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살 수 있고 그만큼 세이브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을까 아직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적다 보니 엄청 나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싶지만 사실 저는 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답니다.
어깨가 자랑이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 어깨가 컴플렉스였어요. 다른 여자애들처럼 왜 아담하지 않을까? 남자친구보다 내 어깨가 넓으면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지금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등등. 오히려 부끄러워서 어깨를 말고 다녔었어요. 그런 제가 저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많은 경험을 했는데 그중 비욘세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배웠답니다. 비욘세에서 모델 치도님 나오셨던 에피소드도 이 글을 쓰면서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프리 사이즈가 퍼킹 스몰 사이즈라고 말해주시며 그 사이즈가 작게 나온 거라는 혼세님의 말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무슨 프리가 이렇게 작아 라고 생각하며 제 몸을 맞추려고 노력했었거든요. 그리고 행복 몸무게였나요? 맛있게 먹으며 즐겁게 운동할 때 몸무게라고 지나가면서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대학생 때는 무조건 49kg가 되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2021년도 도쿄올림픽 때 배구 선수들 등등 여러 여성 선수들을 보고 사이렌 방송에서 여러 멋있는 여성들을 보면서 단순히 마른 몸이 좋은 게 아니라 운동하고 탄탄한 몸이 더 건강한 거고 사람마다 다 체형이 다르다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그냥 제 몸을 받아들이고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이런 얘기 하고 싶었는데 혼세님한테 제 감사한 마음을 전하게 돼서 기뻐요. 항상 마무리는 어색하네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부러운 내용이 너무 많고 그중에 잘 자는 거랑 그리고 입맛 단순하신 거 굉장히 부럽고 그리고 이분한테 묻어가면서 저도 자랑해보자면 저도 화장실을 굉장히 잘 갑니다. 저는 쾌변을 진짜 빠르고 잘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될 때 지금 밀어내야겠다 하면 정말 10초면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잡지 읽으시고 책 읽으시는 분들을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가끔 이제 응가하는 게 쉬하는 것보다 빨리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자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캥 선생님. 저번에 작은 키 얘기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 여기서도 한번 킹 선생님께서 이제 본인 키에 대한 이야기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 들면서 살이 찌고 있는 40대 초반 킹 선생입니다. 일단 저는 키가 작은데요. 지난번 건강검진에서는 156.3이었는데 얼마 전에 한 검진에서는 155.5로 줄었더라고요. 어릴 때는 작은 키가 좀 컴플렉스였는데요. 이제는 뭐 딱히 불편한 것도 없고 딱히 신경 쓰이지도 않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동안으로 봐주긴 해요. 30대 초반까지 민증검사 당했고요. 백팩 메고 택시 타면 학생 이 시간에 어디가? 이런 말 듣고 20대 때까지는 동네 슈퍼 가면 뭐 줄까? 이런 소리 듣고요. 이제는 귀여운 제 키를 저만의 특징으로 잘 받아들이고 재미있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살이 너무 쪄서 여기까지는 잘 안 받아들여지긴 합니다. 아무튼 몸은 그냥 몸일 뿐 나는 아니잖아요. 지금 이 몸도 받아들여지는 날이 오겠죠? 항상 재밌게 듣기만 하다가 트위터에서 보고 충동적으로 사연 보냅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의 비욘세님의 활동이 어딘가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팟캐스트 해주세요. 항상 응원합니다. 재미있는 팟캐스트 만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쵸. 이제 저도 마찬가지인데 살이 급속도로 붓기 시작할 때 요즘 제가 그런데 이거를 그러려니 하는 거에도 건강할 땐 되는데 아닐 때는 좀 안 되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긍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맞는 사이즈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추가로 바지를 구매하면서 마음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이제 영희 페스티벌 때 많은 분들이 이제 DM이나 여러 가지로 비욘세님 바지 해결하셨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바지 해결했고요. 무신사에서 그 남자 사이즈 바지를 사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충격이었던 것은 자라 H&M에서도 되게 사이즈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시죠? 남성 사이즈가 남자 제품이 더 튼튼하게 잘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약간 반쯤은 화를 내면서 잘 입고 있습니다. 네. 행 선생님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제품 보내드릴 수 있도록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행운맘님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이례적으로 기혼자분의 사연인데 비혼 출산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연 자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요거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는 토론토에 거주 중인 토론토 행운맘입니다. 한국에서 캐나다로 넘어온 지 딱 1년이 됐어요. 방금 인스타그램을 켰는데 비욘세의 사연 공지를 보고 망설이지 말자는 마음으로 다짜고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8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사실 전업주부라는 표현을 쓰기가 너무 싫지만 사실이 그렇기에 그렇게 적겠습니다. 신분이 주부이고 엄마인지라 비욘세의 사연을 적는 게 맞을지 고민스러웠지만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려고요. 사연을 적는 이유는 저 자신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엉망진창이지만 튼튼한 몸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저는 10년 넘게 섭식장애를 앓았는데요. 20대 내내 폭식과 구토, 알코올에 절어 살았었습니다. 때문에 평생 생리불순과 소화불량이 있었고 영아기에 시작된 지독한 변비 또한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임신이라는 걸 감히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임신도 못할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 리가 라는 생각도 했었죠. 그런 제 몸에 작년 1월 아기가 생긴 거예요. 저는 임태기에 뜬 빨간 두 줄을 본 날부터 10여 년을 매일같이 마신 술을 끊었습니다. 솔직히 폭식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뱃속 아이를 먹이겠다는 마음으로 구토를 하고도 다시 음식을 찾아 먹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무사히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지난 8개월을 요약하자면 행복한 지옥이랄까요? 낯선 땅에서 맞이한 독방 육아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산후우울이 찾아왔고 그동안 제가 함부로 대해온 몸의 한계와 매일 마주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라는 역할을 잘 해내고 싶어 어떻게든 매일 밖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겨울에도 말이에요. 그리고 모유 수유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려 버티고 젖이 나오도록 음식을 소화시키고 물을 마시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저의 노력으로 섭취한 음식이나 수면이 우울감이나 식이 문제를 갖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겠지만 지금까지 모유 수유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는 몸무게 10kg을 앞둔 튼튼이로 자라고 있고요. 거울을 바라보면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의 흔적이 보입니다. 짙은 임신선, 모유 수유 탓에 짝짝이가 된 늘어난 젖가슴, 탄력 잃은 백가죽, 축 처진 엉덩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 빠진 머리카락들의 빈자리. 관절도 시큰거리고요. 이도 시큰거리고요. 지난 8개월간 통잠을 못 잔 탓에 다크서클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변해버린 몸, 어쩌면 돌아가지 못할 이 몸을 전 자랑스러워하고 싶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임신과 출산으로 변한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하고 우울해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저의 이 말이 그분들에게는 기만하는 것처럼 놀리는 것처럼 들리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걱정을 뒤로하고 저는 지금의 제 몸을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와버린 제 몸을 자랑스러워하고 싶습니다. 과거 오랜 기간 동안 몸을 망가뜨렸던 제 몸,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품지 않으려 했던 제 몸에 대해 다시 살아가자는 마음을 품어보려 합니다. 그동안 살아내느라 고생했다고 말해주며 토닥이고도 싶습니다. 지금의 몸에서 다시 시작하자고도 말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온 세상 아픈 몸들을 향해 아픈 그 자체로도 우리 같이 잘 살아내봐요 하고 말하고 싶어요. 한계를 지닌 채로 남보다 못한 채로 정상의 기준에 못 미친 채로 있는 그대로 각자의 오롯한 삶을 살아낼 용기를 빌어봅니다. 익숙한 것 하나 없는 낯선 땅에서 막연한 그리움의 친숙함을 찾아 헤매다 붙잡은 게 팟캐스트였어요. 비욘세와 영노자를 얼마나 많이 다시 들었나 몰라요. 지친 몸으로도 잠이 안 올 때 팟캐스트를 귀에 꽂으면 신기하게 잠이 왔어요. 너무도 감사합니다. 거기 쭉 오래 계셔주세요. 건강하세요. 토론토 행운맘 드림. 아픈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마무리는 건강하세요로 하게 되는 한국인의 사연입니다. 토론토 행운맘님 너무 감사하고요. 예전에 비욘세에서 완경선언 때였나요? 여성의 몸에 대해서 의학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안 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어떤 페미니스트 의사 선생님이 쓰신 그런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유 수유가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이제 요즘은 모유 수유가 무조건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모유 수유를 하기 위해서 우울증 약을 못 먹었다는 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임신을 하는 주체가 남자였다면은 감기약이고 우울증 약이고 진작에 태아를 보호하면서도 임신한 사람도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약을 먹을 수 있는 게 개발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그때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보면서도 좀 되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정원이는 강아지니까 나가지 않으면, 데리고 안 나가면 배변을 못하니까 데리고 나가는데도 산책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록 아이를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모든 아이를 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 거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런 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내신 게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토론토에 사시는군요. 오늘 해외에서 오신 분들 사연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외에서 사연 보내신 분들도 똑같이 그 미언더 그 드로즈 속옷을 보내드리는 그 안내 메일을 다 드릴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 지인분이 체험하실 수 있게 주시거나 아니면 일단 다른 주소지로 받으신 다음에 나중에 한국 방문할 때 받아가시기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보 같은 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그 헤어 사연이 있었는데 헤어 사연이 몇 개가 추가로 있어서 이것도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곱슬이라고 다 같은 곱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그 공감한 사연이 있어가지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킴킴님 사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은세님. 저는 제 머리카락을 자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힘있는 반곱슬 머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게으릅니다. 제 스트롱 반곱슬은 이런 저에게 거의 최고의 머리카락입니다. 매일매일 머리를 감고 말리는 것만으로도 너무 귀찮기에 저는 펌이나 염색은 물론이고 고데기 같은 것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 평생을 짤머로 짧은 머리라는 거죠. 평생을 짤머로 살아왔습니다. 소아암 환자를 위한 가발을 만드는데 머리카락을 기부하려고 온 힘을 다해 길렀던 때가 제 인생에서 머리카락이 가장 길었던 순간입니다. 저는 보통 저녁에 머리를 감고 말린 뒤 잠들고 아침에는 다시 머리를 감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합니다. 외출하지 않은 날은 그냥 하루쯤 건너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수십 년을 살아보니 결국 다음날 아침이라도 찝찝함을 이기지 못하고 머리를 감고 있는 저를 늘 발견하게 되어서 게으른 맥스이지만 이젠 포기하고 그냥 매일 밤 머리를 감습니다. 이런 저 제법 부지런할지도.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과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놀림을 많이 받아서 슬펐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90년대 나이가 제법 많았던 여성 사회인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머리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머리는 자고 일어나도 남들이 공들여 드라이한 것 같은 효과가 나는 머리입니다. 사실 저는 집에 빗도 없습니다. 한때는 빗이 있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어차피 쓰지 않아서 이사할 때 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저 너무 대충 살고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가 없는 걸까요? 너무 예의가 없는 것이라면 빗을 다시 하나 장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 추천해 주세요. 그럼 새송이 버섯 같은 제 뒤통수 사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뒤통수 사진 보내주셨는데 90년대에 이제 담임 선생님 머리를 상상해 보세요. 완전 꼬불꼬불하지 않고 이제 적당히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드라이한 머리를 상상해 보시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어떤 새송이 버섯 같은 버섯 중에서도 이제 새송이 버섯이 제일 걸맞는 이제 머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스타일링을 열심히 한 것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미용실에 가져가면 손님 이건 드라이예요라고 할 것 같은 머리인데 이 머리가 반곱슬이군요. 저는 이게 되게 많이 구부러지는 사람 입장에서 생머리로 보이는 어떤 느낌의 머리인데 어쨌든 이게 빗도 하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굉장히 가성비가 너무 좋은 머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이제 뽀그리님 같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겠죠. 뽀그리님 안녕하세요 비욘세님. 저에게는 성인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58cm 이하로 내려가 본 적 없는 이상화 선수보다도 더 굵은 허벅지가 있지만 오늘은 저의 곱슬머리에 대해 한번 자랑을 갈겨보려 합니다. 선생님들이 자를 들고 다니며 머리 길이를 재고 다니던 귀 밑 3cm 시절 중학교를 다닌 저는 아침에 등교할 때 곱슬머리가 가장 큰 컴플렉스였습니다. 눈썹 위에서부터 크게 생기는 곱슬기로 인해 당시 유행하던 일자 앞머리는 고데기로만 겨우 흉내나 낼 수 있는 수준이었고 그마저도 습하거나 땀을 흘리는 날에는 원상복구. 게다가 제 머리카락은 가늘기까지 하여 부스스함 그 자체였답니다. 길면 묶을 수라도 있지 귀 밑 3cm로는 택도 없었죠. 제 귓볼은 길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집 환경이 넉넉지 않았기에 미용실에 가서 스트레이트라는 것을 해볼 수가 없었고 한다 쳐도 금방 길어 잘라야 했기에 돈 낭비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성가신 머리카락을 왜 자랑하냐고요? 지금은 덕분에 미용실 갈 돈과 시간을 아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유튜브에서 곱슬머리 관리법에 대해 배운 이후로 제 모질에 대한 털 관리법을 숙지하게 되었고 이렇게 몇 년을 보내니 지금은 일부러 펌을 한 것 같은 웨이브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길이감이 생기니 무게에 의해 윗부분은 적당히 차분해지고 아래쪽은 레이어드 컷으로 컬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났습니다.
네, 곱슬머리인 저는 어떻게 머리를 잘라도 구불거리기 때문에 머리도 셀프로 자르고 있습니다. 가끔 무슨 펌을 했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용실에 가지 않은 지 7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성인이 되었으니 단발머리를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단발의 귀찮음에 계속 긴 머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히피펌 스타일을 연출하고 싶은 날에는 찬물로 머리를 헹구고 타월 건조만 하여 더 탱글하게, 차분한 웨이브가 필요한 날에는 적당한 드라이 건조로 컬을 조절하는 등 상황에 맞는 연출도 하고 있습니다. 곱슬인들은 절대 뜨거운 바람으로 머리를 바짝 말리면 안 된다는 팁을 전해드립니다. 정말? 제가 이거 뜨거운 바람으로 바짝 말리고 있는데, 다음에 약간 그 자연 바람으로 한번 해보고 후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은 제 신체에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부분이 언젠가는 사랑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음을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살이 쪄 지금은 62cm로 더 튼튼해진 허벅지도 가랑이 쪽 바지를 해지게 만들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사랑할 수 있겠죠? 나이가 들면 허벅지가 튼실한 게 좋다는데 비욘세를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비혼이 나 혼자만의 선택이 아님에 공감할 수 있어 늘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해주세요. 뽀글이 드림. 자랑을 위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히피 스타일과 차분 스타일입니다. 이 일 안 감았더니 컬감이 많이 죽었네요. 머리 감기가 너무 귀찮습니다. 라고 보여주셨는데 이게 이제 준 언니가 없는 게 지금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예전에 손이고라고 많이 했죠. 손님 이건 고데기예요 라고 할 법한 전형적인 머리인데 이게 자연으로 된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주기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규칙적으로 컬감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번 주 사연에도 이렇게 자연 머리가 되는 분이 이제 웁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긴 머리에 또 요런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거는 100% 고데기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예전에 머리가 길 때 한번 시도했으면은 이렇게 됐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 이게 약간 자연머리라고 하면 또 어떤 그런 부심이 있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예쁜 머리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짧은 사연. 꼰지님이 보내주신 사연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눈동자색이요. 엄청 진하지도 엄청 연하지도 않은 제 눈동자색 보고 있으면 묘한 색이라 기분 좋아요 하셨는데 그쵸. 남들이 이제 요거를 연출하려고 컬러 렌즈를 끼고 있을 때 타고난 게 눈동자 색깔이 이제 예쁘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그냥 까만 눈인 것 같아요. 정원이가 약간 말티즈나 이런 친구들은 까만데 정원이가 오히려 갈색 눈이고 저는 정말 시커먼 강아지보다 더 까만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또 이거대로 매력이 있겠습니다만 그쵸. 부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은 꼰지님의 눈동자 색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각하셨다고 사연 주신 분이 이제 있는데 익명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익명으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랑으로 이 사연의 서두를 열겠습니다.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는 입술에 검은 깨 같은 점이 있습니다. 왜 자랑이냐고요? 입술 옆에 점이 있으면 식복이 좋다고 합니다. 먹을 복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태어난 이래로 30여 년 동안 배 골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암흑기 때에도 곡간이 거덜날 것만 같을 때에도 어떻게든 굶진 않더라고요. 가리는 음식도 없이 항상 맛난 음식 잘 먹으며 이 몸 잘 키워왔습니다. 두 번째, 중안부가 깁니다. 대숏안부 시대에 그쵸? 다들 이제 중안부가 짧은 거를 매력이라 하는 대숏 안부 시대에 이게 무슨 자랑인가 싶겠지만 저는 제 롱안부를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중안부가 2m인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응원이 되는 사연입니다. 긴 콧대가 주는 성숙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라 제시카 파커, 벨라 하디드, 임수정, 정려원, 정은채 모두 중안부가 긴 여성들이고 제가 참 좋아하는 얼굴들이죠. 아무튼 제 얼굴과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떠한 유사점도 없지만요. 네, 저는 나름의 매력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근질이 좋습니다. 근질은 근육의 질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근육의 퀄리티가 좋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연 주신 분이 약간 선생님이신지 굉장히 어떤 쏙쏙 포인트에서 네 하고 이제 끊어주시는 게 집중이 굉장히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제가 한창 PT를 받을 때 PT 선생님께 들은 말이었습니다. 근질이 좋아 근육도 잘 붙고 힘이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지구력은 떨어질지라도 순간 힘에선 밀리지 않습니다. 하하. 이렇게 제 몸 자랑 3가지를 해보았는데요. 여기엔 반전이 있어요.
저 세 가지는 제가 항상 부정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입술 옆점은 누군가 관상에도 좋지 않다 하여 또 그저 깔끔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우려 했던 점이었어요. 회사 점심시간에 동료 한 명이 점을 없애는 게 어떠냐고 조심스레 제안하더라고요. 오지랖이 장난 아닌데? 가뜩이나 작은 컴플렉스였던 차라 긍정하고 있던 그때 함께 일하던 외국인 상사가 이해가 안 간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마릴린 먼로 봐. 섹시 점이잖아. 그냥 너 매력인데 왜? 관상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덧붙이고 싶었지만 좀 놀랐어요. 매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저의 크고 긴 코, 즉 롱안부. 중학교 때부터 20대 내내 머리를 바꿀 때면 항상 제가 고정으로 검색하던 게 뭔지 아시나요? 말상 헤어스타일, 긴 얼굴 헤어스타일, 그리고 중안부라는 단어가 생긴 이후로는 중안부 헤어였답니다. 네, 긴 얼굴형은 저에게 평생의 컴플렉스였어요. 한 번도 긍정해 본 적 없던 제 얼굴 중 한 부분이었죠. 이런 저에게도 중안부라는 단어는 좀 이상했어요. 얼굴을 그렇게 나노 단위로 쪼개서 미의 기준을 만드는 게 맞나? 정말 중안부가 길면 박색인가? 그러면 코를 잘라야 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소 표현이 극단적이신 편. 저랑 비슷한 분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됐어요. 이거는 일자 눈썹 같은 거라고. 한때 유행하는 이상한 미의 기준. 그러니 그냥 제 긴 코가 좋더라고요. 얼마 전 긴 얼굴에 적폐라는 층없는 매직을 했고 도회적인 여성이 되었어요. 매력 있어. 흥. 세 번째, 근질. 저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말라본 적이 없어요. 초딩 때 잠깐? 항상 통통과 과체중. 가끔 비만을 오가며 살아왔어요. 운동은 살 빼기 위해서만 하는 거였고요. 아무리 재미를 붙이려고 해도 거울 속 내가 실시간으로 살이 빠지고 있는지 노려보며 하는 운동이 재미있어질 리가 없었죠. 그렇게 찌고 빠지고를 반복하다 우연히 요가를 하게 되었고 지금 7개월차 요기니, 요가 수련하는 여성입니다. 선생님이 어느 날 수강생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수련하실 때 어떤 점이 본인의 강점인가요? 다들 한참을 머뭇거리더라고요. 참 한국사회답죠? 마침 첫 번째 주자였던 저는 주저하다 말했어요. 저는 힘이 좋고 유연해요. 상체 힘은 부족하지만. 제게는 이 날이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몸을 기능하는 몸으로 처음으로 인정하고 칭찬해 준 것 같았거든요. 네, 저는 근질이 워낙 좋아 어떤 운동이든 한 번 하면 그 운동에 맞게 힘이 잘 생깁니다. 이 사연은 굉장히 늦은 관계로 또 두서없는 관계로 혼세님의 목소리로 들을 수 없겠죠? 그러니 좀 더 길게 덧붙여 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추가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영희 페스티벌 저 당신과 셀럽맨님 때문에 1일권 끊었습니다. 나 혼자 가서 자리 봐주는 이 하나 없이 앞자리를 사수하겠다고 엉덩이 한번 떼지 않고 기다렸죠. 아무리 망쳐도 철수보다 망치겠냐는 혼세님의 어록이 집에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아직까지도 맴돕니다. 여자들은 끝도 없이 자기 검열에 검열을 하니까요. 사실 저는 그 페스티벌을 스토리에 올릴 때도 아주 잠깐 멈칫했어요. 한 1분. 누가 나보고 페미냐고 하면 어떡하지? 존나 맞지 뭐. 네, 남자들은 그런 거 정말 신경 안 쓰는데 말이에요. 저는 여자들은 이것까지 신경 써야 하나 하는 마음으로 스토리에 열심히 태그해서 올렸습니다. 저는 혼세님의 개그가 좋아요. 스스럼 없이 털털하게 툭툭 던져지는 말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또 신중하게 머릿속에서 혀 안에서 구르다 나왔을지 느껴지거든요. 혼세님, 셀럽맨님, 저의 온리 헤드라이너였습니다. 공개방송 기다릴게요. 언제나 평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을 애청하는 청취자 올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이구, 정말 에세이 같은 사연이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저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쓰다 보면 또 다시 이렇게 맞아, 이거 너무 자랑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저는 글이 가진 권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를 쓰는 과정에서 또 몸에 대해서 너무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자. 혹은 예뻐할 수 있다면 예뻐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영희 페스티벌 또 자리 지켜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눈치 작전이 굉장히 좀 치열했거든요. 아무래도 실내 페스티벌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야외도 사실 마찬가지여서 너무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고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맨님도 요거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전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은 이제 원주민님 사연 읽어볼게요.
혼세님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민입니다. 댓글은 달아봤어도 사연은 처음 보네요. 미언더 광고라는 말에 그러면 빤스를 선물로 주시겠지라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사연을 써요. 저는 작고 귀여운 저의 가슴을 자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미언더 계속 입어본 사람으로 제품 추천 좀 할게요.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대충 몇 년 전인 듯해요. 더현대 지하 팝업에서 팬티 재질을 만져보고 너무 보드라워서 잠옷을 샀어요. 모달로 된 거 반팔, 남자 사이즈 강추. 부드러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무드로즈, 브라자, 티판스 구매해서 여전히 잘 입고 있어요. 가끔 세일할 때 삼색쟁입니다. 티팬티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분들 미언더 티반스 입어보세요. 부드러워서 돈고기 힘도 덜하고 너무 편해요. 그리고 팬티 자국 1도 없습니다요. 저는 요긴이라서 잘 입어요. 생각해보니 레이저 제모도 한몫하는 듯합니다. 제모 전에는 티반스 입으면 매생이들이 뛰어나와서 핏이 구렸거든요. 암튼 저는 작은 가슴 소유자로 늘 패드가 두꺼운 브라자를 착용했어요. 그러다 나무 반스 주문하는 김에 나무 브라자도 사볼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제 제품 이름을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무 브라자도 사볼까 싶은 마음에 구매했어요. 반스는 M, 브라자는 S가 맞는 체형입니다. 패드도 얇고 와이어도 없어서 가슴 모양을 전혀 보정해주지 않는데 또 그대로 좋더라고요. 붙는 상의를 입었을 때 덩치에 비해 작은 가슴이 신경 쓰였는데 그건 저만 신경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나 가슴 작은데 라는 생각으로 스펀지가 반인 브라자 하지 않습니다. 작은 가슴은 중력에 의해 처질 친구가 없다는 것, 뛰거나 걸을 때 딱 붙어 있어서 안정적으로 유산소 운동 가능한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귀여워요. 매년 나이를 먹으면서 내 몸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 부분이 있어요. 20대 때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내 몸을 부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즐거운 매일을 위해 열심히 움직여주는 내 몸을 아끼고 보살펴주다 보니 시선이 자연스럽게 바뀐 것 같아요. 작은 가슴 만세! 우리는 중력을 거스른다. 아자!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존 이제 구매하시던 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추가로 빤스를 또 얻게 되신 것을 굉장히 좀 축하드리면서 맞아요. 이거를 이제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러닝 시작하면서 작은 가슴을 더 애끼게 되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원주민 님도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염창역 소금자루 님께서 이제 뒤늦게 1부 이후에 보내주셨는데 안녕하세요 혼세님. 이미 마감이 지났지만 1부가 있으면 2부가 있을 테니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자랑할 일이 없을 것 같은 자랑을 하고 싶어 급히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흔히 브라 사이즈로 불리는 가슴 둘레, 그러니까 75A, 80B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앞부분이 밑가슴 둘레죠. 저는 흔히 브라 사이즈로 불리는 가슴 둘레가 큰 편입니다. 그렇지만 가슴은 작죠. 같은 A컵이라도 둘레가 커지면 컵이 커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한평생 앞가슴 들뜸이 없는 브라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자랑은커녕 커버하기 급급한 부위였는데 제가 헬스를 시작하면서 장점을 깨달아버린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바로 광배근이 잘 분다는 것입니다. 광배근 이제 발달되면 멋있죠. 이거 이제 폴댄스 하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면적이 넓으니 근육도 큰 것일까요? 운동을 조금만 하면 금방 광배가 생겨서 괜히 애인한테 만져봐 하게 됩니다. 다른 상체 근육은 좋지 않은 편이라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찾아봤는데 원래 상체가 하체보다 근육이 잘 생기긴 한데요. 남자는 하체인데 왜 요즘 남자애들은 상체만 커다랗고 하체는 비실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괄호 열고 아니지만 한 번은 꼽주고 싶었어요. 암튼 운동은 언제나 저의 의지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렇게 광배가 촥촥 붙어주면 누워있다가도 그래도 광배를 향해 가야지 하는 동력이 된답니다. 그것 말고는 장점이 없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랑할 기회가 생겼을 때 자랑을 해봅니다. 혼세님과 비욘세 청취자 여러분 다들 득근하세요 하셨는데 너무 부러운 게 제가 광배, 활배랑 등 근육이 정말 안 붙어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었고 폴댄스 한창 할 때 등 근육은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있거든요. 근데 광배는 진짜 안 붙습니다. 광배랑 활배근 붙이는 게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일단 근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흉통이 작은 편이어서 그랬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되는 동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염창역 소금자루님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부럽고 소금자루를 이제 거뜬하게 든다는 의미로 이렇게 지으셨을까요? 닉네임의 유래가 궁금해지는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많이 소개해드렸고 익명으로
소개해달라고 하면서 질문 보내주신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좀 한 줄짜리 하지만 진지하고 이거에 대한 대답을 길게 할 수 있는 질문 하나씩을 하는 거를 늘 해보고 싶었었는데 때마침 대답할 만한 질문이 있어가지고 한번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된다면 익명으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세님. 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준 언니가 제 최애 게스트인데요. 이번에도 준 언니랑 방송하신다고 해서 메일 드려요. 아마 혼세님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일까요? 두 분 모두 답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준 언니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그렇게 많으신가요? 늘 말하실 때마다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직업 특성상 아는 사람이 많으신 건 당연하지만 친한 사람이 많은 건 언니의 성격과 언니가 친구를 대하는 마음 때문일 것 같아요. 저는 늘 친구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그게 항상 궁금합니다. 감사하게도 비욘세 팟캐스트 덕분에 몇 한줌단 분들과 친해져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한데요. 학교를 같이 다닌 것도 직장에서 만난 것도 아닌 추구하는 가치가 비슷한 이 관계도 언제까지일까 걱정하곤 해요.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이번 회차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늘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고요. 실제로도 질문을 받다 보니까 친구가 맞나? 라고 느끼게 된 편인데 일단 전제를 깔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친구를 규정하는 게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떤 누구랑 친구여서요. 누구랑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은 저를 그냥 뭐 지인이라든가 뭐 그렇게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들어서 좀 하게 됐어요. 어떤 분들한테는 친구라는 게 정말 막 밤에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아무 때나 달려가서 만날 수 있고 내 모든 밑바닥을 다 드러낼 수 있고 이제 이런 정도인 분들만 친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어떤 관계의 시작이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데가 아닌 경우에만 자만추한 것만 친구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업무 일을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면 다 친구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친구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 적은 사람까지 포함이에요. 지금 어쨌든 마음을 터놓고 지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친구를 규정을 일단은 하고 있고요. 예전에 한번 와인 모임이랑 이런데 되게 많이 다니는 선배한테 너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선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세야, 앞으로 인생은 계속 재미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20대 후반이면 이제 인생이 계속 재미없어. 왜냐면 학교는 애들을 그냥 다 동년배 애들 다 몰아놓고 대학교도 뭐 과방이든 어디든 이렇게 몰아놓고 하니까 내가 뭘 열심히 안 해도 당장 점심을 먹으러 가야 되는 친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러 갈래를 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그냥 애들을 다 어딘가에 때려박아 놓으니까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스몰 토크도 할 수 있고 이런데 그 시기를 지나면 이제 강제로 누군가가 어딘가에 나를 몰아넣는 상황은 직장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직장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술을 먹으면 그것은 이제 회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더 유연해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친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가 맞나? 나한테는 어떤 친구가 있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공통적으로 느낀 거는 저는 제가 연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다들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연인 사이의 연락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친구한테도 적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 안 오는 친구는 친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게 된 것 같아요. 뭐 언제부터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왜냐면 저도 너무 바쁘거든요. 저 사시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바쁠 때는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최근에 북토크하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 비욘세 녹음할 때 빼고 친구를 못 만났다. 지난 몇 달 동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너무 바쁘고 그런데 상대방도 되게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약간 누가 먼저 연락을 하고 이런 거를 어떤 관계의 척도로 생각할 만한 시간이 진짜 없어졌고 그냥 생각날 때 연락하고
그리고 기회 될 때 말 나왔을 때 빨리빨리 약속 잡아가지고 빨리빨리 만나고.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만 해도 어제 회의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잠깐 나왔다가 그냥 곧바로 집에 가기가 또 싫어가지고 괜히 막 어떻게 하다 얘기가 붙은 분한테 저희 술 먹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뭐 인스타 같은 데서 친구가 맛집 같은 데 간 거 보면은 여기 어디야?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다음에 같이 갈래? 하면은 약속을 바로 잡는다거나 아무 맥락 없이도 만나자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고 만약에 만나기 싫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요즘은 다들 시간이 소중하니까 만나기 싫은데 누구를 1대1로 만나거나 그런 일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나기 싫으면 만나기 싫다고 하겠지라는 되게 안일한 생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항상 일을 계속 만들고 제가 먼저 일을 엄청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많은 이유는 연락을 많이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거 안 하다가 요즘에 하는 게 뭐냐면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초록색 마을버스가 지나갔어요. 근데 그 마을버스랑 얽힌 어떤 사연이 있어서 그 마을버스를 볼 때 누가 생각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나 지금 눈앞에 마을버스 지나가는데 너 생각난다? 이러면서 괜히 한번 연락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게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게 코로나 이후인데 그때까지는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맨날 친구네 집에 가서 자고 뭐 집에 바로 안 들어가고 맨날 술집 몇 군데 들렀다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있으면서 그게 조금 줄어든 거랑 플러스 정원이랑 지금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다 정원이 위주기 때문에 그냥 느닷없이 바깥에 나가가지고 어디서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죽치고 있다가 누구랑 친해지고 이런 일들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날 때마다 사람한테 연락을 막 해가지고 언제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결이 맞을 것 같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좀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모임 자리 같은 것도 되게 자주 나가고 누구누구 있는데 올래? 그러면 아는 사람 없더라도 일단은 그냥 나가가지고 실제로 준 언니도 사실은 누가 소개해줘서 친하게 지낸 케이스고 뭐 맨님도 원래는 그냥 이렇게 서로 메시지 주고받다가 서로 녹음하다가 이렇게 친해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은 사람들한테 보고 싶다는 말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어떤 분이 일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풀타임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일을 저번 주부터 필요할 때는 출근하고 이제 재택할 때는 재택하면서 다시 그 방송 관련된 일도 이제 야금야금 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아는 분을 만났을 때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공통의 지인도 있고 이제 그럴 때 괜히 한번 연락해가지고 저 어디서 일하게 됐는데 생각나세요? 뭐 하고 지내세요? 하면서 연락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연락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외로워가지고 그렇게 연락하면 되게 반갑게 받아주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는 막 몇십 명 중에 한 명이어서 그냥 동기여서 따로 연락을 이렇게 하거나 한번 밥 한 끼 같이 먹은 적 없었던 친구랑 얼마 전에 그 친구가 막 언니 저 뭐 만나러 가도 돼요? 해가지고 느닷없이 이렇게 약속 잡아서 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느닷없는 만남 같은 거를 너무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많이 만나고 이렇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방송 출연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다가 다시 곱씹으면서 이제 느끼게 된 건데 스페인 책방 부부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을 제가 너무 그리워하고 있을 때 딱 그때 스페인 책방을 엽니다 해가지고 전혀 연고가 없는데 그냥 느닷없이 이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모임을 가면은 나 혼자 왔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오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비욘세 공개 방송도 그렇고 이번에 영희 페스티벌도 혼자 오신 분들 워낙에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옛날에 어릴 때랑 생각이 많이 바뀐 거는 나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랑 절대 친구 안 해.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일하는 데서 만난 사람이 마음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친구로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게 정말 많이 안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친해져서 한 달이 건너가지고 또 요렇게 저렇게 또 모임이 돼가지고 만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는 어쨌든 포인트는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먼저 연락해서 먼저 만날 자리를 안 만들면은 친구는 정말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약간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더 편하게 생각해서 많이 만나봐도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걸요. 지금은 친구라고 생각 안 했는데 누구 정도는 연락하면 만나줄지도 몰라라고 생각 드는 분이 지금 들으시면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나를 이미 친구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라는 그 내가 정한 왁구 안에 있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뭐 독서 모임에 갔는데 거기 뭐 서점 사장님이랑 얘기가 붙어서 친해졌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협업하는 관계에서 저 이거 좋아해요. 저도 뭐 이런 음식 좋아해요 하다가 그게 다 맞았을 때 그러면은 마라샹궈 먹으러 같이 가실래요? 같은 거를 그냥 선뜻 한번 던져봐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너무 저는 이제 좋았던 게 연차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지 못한 데서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다른 분야의 누구랑 같이 얘기를 하거나 도움을 받아야 될 일이 생기는데 그때 이렇게 얕고 넓게 친해져 놓은 분들이 진짜 많이 도움이 되고 그리고 꼭 도움이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어쨌든 결이 맞는 사람이랑 일을 하고 싶잖아요. 얘기할 때의 뭐 의사소통 방식이나 아니면 좋아하는 거나 그런 게 맞는 사람들이랑 일을 하는 거는 너무 행운이기 때문에 평소에 너무 이렇게 막 아주 가까운 진짜 막 결혼하면은 상대방 축의금 막 50씩 해줄 것 같은 그런 친구만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친구 사이에서만 이 활동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뭐 영화를 같이 본다거나 뭐 1대1로 술을 먹거나 하는 거는 이 정도로 친해야만 하는 거야라는 거를 굳이 그걸 정해놓지 마시고 느닷없이 한번 해보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이 할 생각이에요. 다들 점점 더 바빠지기 때문에 만나줄 때 만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다음에 또 준 언니가 나오시면은 한번 또 준 언니한테도 얘기 들어봐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이제 요 정도인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국제도서전 당일에 듣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어크로스 부스에서 저를 만나실 수 있고요. 이게 아니라도 이제 부스를 누비면서 이제 구경은 다닐 거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마주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언더 지금도 20% 할인 쿠폰 드리고 있어서 미언더 자사몰로 가셔가지고 BEHONSE 비혼세 입력하시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뭐랄까 깔끔하게 끝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상쾌하네요. 그럼 저는 요즘 제가 보고 있는 그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약간 산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추천을 해도 될까 싶어가지고 말을 좀 아끼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다시 드라마 보러 한번 복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국제도서전에서 꼭 만나요.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